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이미지입니다. 얼굴이 하얗고 창백한 사람은 이 피 속에 염증 지수가 많아서 저혈압에서부터 백혈병까지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은 얼굴 안색과 그에 따른 건강을 진단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얼굴이 검푸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간 기능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몸속의 기혈순환이 막혀 혈액의 혈전이 뭉쳐져 있으면 피부가 검게 보이게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혈류 디자인, 자연치유 대체의학. 이분은 지금 얼굴이 노랗게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147번째 이야기는 안색과 건강편입니다. 얼굴의 피부색으로 건강을 진단해보고 그에 따른 잘못된 것을 치유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하권 366쪽에서 375쪽까지 펼쳐진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얼굴 앞면의 색조와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얼굴 피부색이 화색이 좋은 이미지네요. 첫 번째, 얼굴의 피부색은 건강이 가장 잘 나타나 보이는 부위로 이 안구의 홍채 혹은 손금 등과 함께 건강 정보가 잘 나타나는 부위입니다. 두 번째, 오장육부의 이상유매에 따라 얼굴 안색이 다양하게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 또 얼굴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사고방식까지 잘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이 관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나 지혜, 대인관계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아주 큰 대기업에서는 면접시험에 관상학자를 대동하여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예를 들어서 양눈썹의 꼬리가 올라가 있으면 보통 화가 난 인상처럼 보이고 꼬리가 좀 내려가 있으면 착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얼굴 피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따라서 얼굴 앞면의 색조는 화색, 혈색이 감돌아야 하는데 화색이란 혈액순환이 잘 되는 얼굴 앞면을 말합니다. 화색이 좋은 안색은 잘 익은 복숭아처럼 핏기가 살아있어서 얼굴 피부가 맑고 조금은 불그레한 빛을 띠는 것이 가장 건강한 얼굴의 색조입니다. 이런 색깔죠. 홍조를 띤 색, 이런 색깔, 바탕색도 마찬가지겠죠. 일곱 번째, 화색이 좋다는 이야기는 피부의 진피층의 모세혈관 속에 혈전이나 염증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람의 얼굴 피부의 진피층에 혈전, 즉 피떡이 쌓이면 얼굴이 검붉게 보이고 또 염증이 많으면 노랗거나 심지어는 새하얀 창백한 안색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안면 색조와 오장육부 이상 현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란 얼굴, 창백한 얼굴, 검은 얼굴, 붉은 얼굴. 첫 번째, 이 노란 얼굴은 얼굴색이 누렇게 보통 떴다 하죠. 누렇게 보인다면 혈액 저장소인 비장이나 위장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얼굴이 노랗게 변합니다. 또 피 속에 수분 함수율, 즉 물기가 많을 경우에도 얼굴이 노랗게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은 비가 오거나 혹은 날씨가 습하면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희고 창백하고 파란 얼굴은 안색이 보통 푸른 빛이 감도는 사람은 혈중, 피 속에 염증 지수가 많아서 이런 사람 대부분 저혈압이거나 냉증인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간이나 심장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도 얼굴이 창백하거나 파랗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심장의 박동수가 아주 빠르게 되죠. 세 번째, 검은 얼굴입니다. 얼굴 안색이 어두운 사람은 간과 하수종말체장의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 분비가 균형을 잃어서 얼굴이 검게 변합니다. 또 하수종말체장의 신장에서 노폐물을 배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혈중에 노폐물이 가득 차서 얼굴 안색이 검게 변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그럼 빨간 얼굴은 어떤가? 얼굴이 빨간 사람은 심장의 기능이 떨어졌거나 혹은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혈압이 높아 뇌의 압력이 높을 경우에도 안색이 붉어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이처럼 얼굴은 건강과 직결되는데 안색과 건강관리 요령을 자세하게 한 번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럼 얼굴 앞면의 색조가 노랗다. 이게 정상적인 화색인데 이렇게 노랗게 됐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얼굴색이 노랗게 보인다면 비장과 위장, 비위의 기능이 매우 약한 체질입니다. 비위가 상한 사람이겠죠. 후천적으로는 음식을 잘못 먹어 위장의 위장 요 위쪽에 위쪽에 체한 것이 걸려 있을 경우나 혹은 혈중에 수분 습기가 많을 경우에 얼굴이 노랗게 보입니다. 두 번째, 얼굴이 이렇게 노랗게 뜬 사람은 소화기관이 약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담점, 즉 담낭의 비눗물이 제대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혈중, 피 속에 담접의 빌리루빈이 많이 쌓여 황달전색, 즉 안색이 누렇게 보입니다. 심하면 눈의 눈동자 흰자위도 노랗게 변한 경우가 생기죠. 세 번째, 얼굴색이 누렇게 보이면 매우 나이가 들어 병약하게 보이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입 주변에 질병이 잦게 됩니다. 입술이 터고 입술이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얼굴 안색을 개선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장애가 있는 경우는 위장의 위저에 달라붙어 있는 이 체기를 내리거나 올려야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분은 제 강의 6강 급체위경련 식적 비방을 참고해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장을 속 편하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평소 식사 시간을 잘 지키며 천천히 꼭꼭 씹어서 소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위장이 타이나면 빨리 먹을수록 복부 평면감이 더 커지게 되죠. 세 번째, 그 다음 이런 분은 속을 핥히는 짠소금, 특히 녹차, 팥이 들어간 빵 같은 거 밀가루 음식 있죠. 그 다음 대추, 토마토, 커피 등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이런 분은 뭐 녹차 같은 거 거의 안 먹을 거예요. 왜? 마시는 순간 막 속이 따갑고 막 이렇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먹지 않는 게,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이런 분은 양배추가 바로 우리 위장약이죠. 양배추를 자주 드시거나 혹은 감자, 이런 것이 위장에 좋은 음식입니다. 모가차도 좀 도움이 되었고, 특히 양배추는 비타민 A, C, K, 칼슘 등의 미네랄과 식물성 섬유가 풍부하여
위궤양, 십이지 궤양의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분은 체질상 가급적이면 단 것을 좋아하면 좋아요. 단맛을 즐기고 감자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감자를 갈아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은 무조건 없습니다. 위에 있는 체기 몇십 년 되는지 모르지만 그 체기를 올리거나 내려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자, 얼굴 안면 색조가 붉다면 이렇게 얼굴 안면색이 이렇게 벌겋게 항상 술 먹은 사람처럼 벌겋게 된 사람 있죠. 홍조 현상이 생기는 사람들. 자, 첫 번째 빨간 안색은 심장의 기능이 떨어졌거나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한편 높은 혈압으로 뇌의 압력이 높은 경우에도 안색이 붉어집니다. 뇌압이 높으면 심하면 창백해지거나 또 심하면 붉게 됩니다. 이런 분은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술을 마신 사람처럼 얼굴이 붉다면 심장에 열이 많아 다혈질이거나 또는 고혈압이 되거나 상체에 열이 많아 어깨 결림, 겨드랑이 이런 곳에도 질병이 발생합니다. 이 심장이 뛰가 위로 상체에 열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문제는 심장 밑에 막힌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막힌 것을 고쳐야 됩니다. 뚫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 상체에 열이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오장육부나 하체가 차갑기 때문인데 심장의 피가 상체나 머리로 솟아오르는 현상입니다. 자, 이런 분은 첫 번째, 뒷골이 뻑직지근하고 식사할 때도 머리에서 땀이 줄줄 흐르거나 혈압이 높아 두통이나 혹은 핏대가 자주 쓰고 대정맥 핏대가 자주 쓰고 뇌졸중의 염려도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런 경우에는 보통 허혈인 사람이 많아요. 나는 손바닥 막 열이 펄펄 나는데 중요한 것은 오장육부가 사늘하게 식어 있다는 거죠. 이 식어 있으면 심장의 피가 오장육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손과 발로 허혈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발에 열이 나는 대신 오장육부가 매우 차갑기 때문에 심장의 피가 머리와 손발로 열이 과잉으로 나는 허혈 환자가 보통 얼굴이 붉습니다. 세 번째, 이런 분은 속이 냉하기 때문에 차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은 제 강의 32강을 보시면 고혈압 예방과 치료법을 참고해서 다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혈압을 낮추는 다시마, 이 다시마를 드시면 좋다는 이야기죠. 칼슘과 칼륨이 풍부한 다시마를 구워서 곱게 갈아서 하루 3번 정도 먹거나 그리고 음식을 되도록 싱겁게 먹고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맨손 체조나 산책 이런 것이 좋고 또 변비정세 역시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식물성 그다음에 섬유질이 풍부한 이런 분은 또 숙이나 선맛이 있는 음식을 즐겨 먹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섯 번째, 얼굴 안면이 이제는 검다면 이런 고운 피부가 이렇게 검게 변했다면 첫 번째, 안면이 검은 사람은 간과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 분비가 균형을 잃어서 얼굴 피부가 검게 혹은 검푸르게 변합니다. 두 번째, 신장이 나쁜 체질로 하수 종말 체질장인 신장에서 노폐물을 배출, 정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게 피 속에 노폐물 찌꺼기가 계속 많이 돌기 때문에 피부가 검게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 이런 분은 피로가 쌓이거나 스트레스가 작고 잠이 부족할 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신장이 나쁘면 또 신체 여기저기가 막 부어오르죠. 신장이 나쁘거나 신장염을 앓은 사람은 얼굴색이 심지어는 까맣게 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첫 번째, 이런 분은 가래가 많이 나오거나 뭐 거품 있는 소변 혹은 기침을 많이 하거나 눈 주변의 부종, 단백뇨, 복부 평만감, 전신에 자꾸 어딘가에 자꾸 피부가 붓습니다. 하지 부종 이런 것이 생길 수도 있고 호흡 곤란도 심하면 겪기도 합니다. 두 번째, 몸 안의 단백질이 소실되면 저알부민증이 발생하여 혈액 중의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며 몸이 자꾸 붓게 되고 뼈, 골수도 차고 냉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런 분은 등을 따뜻하게 잠잘 때 무조건 등을 뜨겁게 해서 자는 게 좋겠고 식후에는 주먹을 떡 이렇게 쥔 다음에 등 뒤에 이렇게 한 20-30분 치면 막 치면 저는 되게 아파요. 아프지 않을 때까지 자꾸 쳐서 이 신장을 자꾸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후엔 두 주먹으로 아프지 않을까지 신장 주위의 등을 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신장병 104강의를 보시고 신장질환의 치료 방법을 살펴보시고 나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런 분은 팥이나 옥수수 수염이 신장 이뇨작용에 좋죠. 그리고 부어 있는 것을 가라앉히기 때문에 드시면 좋겠고 신장염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옥수수 수염차 혹은 팥 이런 것이 된다. 팥물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신장에 부담을 주는 단백질 섭취를 가급적 줄이고 바나나나 귤 등 칼륨이 많은 음식은 신장이 좋아질 때까지 당분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에게 좋은 음식은 가급적이면 좀 짜게 먹을수록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자, 이제 얼굴 안면 색조가 검은데 푸른 빛이 난다. 이렇게 검푸른 빛이 난다. 첫 번째, 안색이 검푸른 사람은 간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의 순환이 흐르지 못해 고여있던 혈액 속에 혈점, 피떡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피부가 검푸르게 보입니다. 두 번째, 얼굴이 검은 것은 간과 신장의 부부장기가 이상이 생긴 것으로 피로가 늘 잦아지고 피로가 심해질 경우에는 입술까지 검푸르게 되는 체질입니다. 세 번째, 간은 우리 몸의 화학공장으로 500여 가지 일을 분해하고 합성하며 세포를 먹여 살리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간은 통증신경이 없죠. 그래서 다 망가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에 홍수가 나면 빠르게 지방간이나 중병에 이르게 되므로 미리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 1번은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 호르몬, 약물 대사에 관여하며 담즙 생성 및 배출을 담당하는 인체의 중요한 기관이 바로 이 간, 담낭이죠. 이게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이 간의 섬유화가 진행되면 혈액이 잘 유입되지 않아서 간 문맥의 혈압이 상승하고 하여 합병증이 생기고 심하면 복수에 배에 물이 차죠. 혹은 정맥류가 생기거나 시력이 현저히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복수가 차면 간 고치려고 뭐 차전자시, 질갱이시를 따려 마시기도 하고 하는데. 세 번째, 위장이나 폐의 흉막이 느려도 간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은 제 강의 78강 보면 간질환과 만성질환의 원인과 치료법을 보시면 그 다음에 그게 음식 관련 뭐 예를 들어서 끓여 마시는 차까지 여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반드시 다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간에 좋은 음식은 보통 바지락, 다슬기, 부추 이런 것이 간에 좋습니다. 바지락은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B, 칼슘,
철분 등도 풍부해서 간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 지방과 수 등 가급적이면 최대한 줄이고 단백질, 매실 같은 신맛의 섭취를 늘립니다. 매실 효소 같은 것도 좋겠죠. 신맛을 즐기고 그 대신 지나치게 짜거나 달게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맛을 즐기면 간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그다음 7번째, 얼굴 앞면의 색조가 이제 푸르다면 이렇게 앞면 색조가 밝은 빛이 나는데 푸른 빛이 많이 난다. 자, 첫 번째, 안색이 하얀데 푸른 빛이 감도는 사람은 혈중 염증이 많아서 이런 사람은 저혈압, 수중 냉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이나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얼굴이 창백하거나 혹은 파랗게 되는 경우까지 생겨납니다. 두 번째, 얼굴이 창백하고 혈색이 없는 경우, 즉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혈중의 염증, 고름이 매우 높아 몸이 저산소 상태인 경우입니다. 이런 분은 심장 박동수가 매우 90배 이상 높죠. 세 번째, 적혈구 수치가 부족하여 피부에 윤기와 혈색이 없어 푸른 빛이 도는 창백한 얼굴이라면 폐 이상이 있는지까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혈중 염증이 많기 때문에 폐가 산소를 섭취할 필요가 없죠. 염증이면 적혈구 수가 부족하니까 거기 산소를 실을 필요 없으니까 그게 수십 년 지나면 폐 기능까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분은 첫 번째, 폐활량이 부족하고 심장의 박동수가 분당 80회를 넘어가는 사람으로 약간의 충격에도 잘 놀라고 깜짝깜짝 잘 놀라고 잦은 질병에 시달립니다. 두 번째, 수족이 찬 경우가 많고 콧병이 있거나 빠른 심장의 박동으로 뇌의 압력이 항상 늘 높고 피로하며 푸른 빛이 더 짙어지게 됩니다. 가위도 눌리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심장병이나 꿈에 시달리거나 심하면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리기도 합니다. 높은 뇌암으로 빈혈 증세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 잦은 감기를 하기도 하죠. 빈혈이다 그러면 철분이 부족한 게 절대 아니죠. 염증이 많아서 그 피가 뇌압을 높여서 생기는 게 빈혈이에요. 이런 분은 제 31강 심장병, 심장질환 치료편으로 다 써주세요. 심장병은 이거 다 쓰면 무조건 낫습니다. 네 번째,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양기가 부족하므로 좋은 음식은 부추, 호두, 양고기, 새우, 인삼, 찹쌀 등과 같은 것을 즐기고 또 이런 분은 매운맛을 즐겨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매운 게 좋다는 게 이야기예요. 이런 분은 또 무더운 날씨에 실내에서 오래 서 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면 쓰러집니다. 뇌의 압력이 높아서 쓰러짐으로 가급적이면 뜨거운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몸이 갑자기 더워지면 그 피가 갈 데가 없죠. 그럼 전부 머리로 솟구쳐서 제정신 아니니까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얼굴 안면 색조가 이제 너무 하얗고 창백하다. 기공대처럼 보인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화색이 되어야 되는데 새하얗게 백지장처럼 하얗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첫 번째, 안색이 하얗고 창백한 사람은 혈정 피 속에 염증이 너무 많아 저혈압에서 백혈병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분은 가면 무조건 하고 백혈구 염증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무조건 손 땄어요. 바로 3회 정도 3번 정도 땄으면 나왔습니다. 자, 저체온으로 수족냉증인 경우가 많으며 간이나 심장 등 오장육부까지 전체 염증이 가득 많이 차인 상태예요. 두 번째, 얼굴색이 새하얗고 혈색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 혈액순환이 몸 전체가 막혀 있기 때문에 혈중 염증 지수가 매우
이 중에 최고로 높은 사람이 바로 이런 경우예요. 세 번째, 적혈구 수치가 부족하여 얼굴의 윤기와 혈색이 전혀 없고 하얀 우윳빛 피부처럼 보기는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미 폐와 골수까지 저체온이 된 상태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폐활량이 부족하고 심박수가 매우 빨라 분당 90회를 넘어가는 사람으로 소심하고 기운과 맥이 완전히 풀린 상태가 바로 이런 얼굴 안색이에요. 두 번째, 수족이 찬 경우가 많고 빠른 심장의 박동으로 뇌의 압력이 매우 높아 필요하면 안색이 더 하얗게 백지창처럼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심장병이나 백혈병의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분도 잠잘 때 가위에 자주 눌리기도 하고 빈혈 증세 그리고 잦은 감기를 합니다. 이런 분은 반드시 제 강의 33강 백혈병 33강 백혈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참고해 주시고 따서 주세요. 제가 공짜 올려놓으니까 뭐 설마 이게 고쳐지겠나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해보세요. 백혈병 병원 가면 수순대로 죽을 수 있으나 손따기 하면은 3번 하면 한 달 후에 거의 완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앉거나 쓸 때 이런 분은 천천히 일어나고 조심스레 앉아야 됩니다. 잠잘 때 이런 분은 머리를 약간만 높이는 것이죠. 머리를 약간 높여 자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적은 양 가급적 최소한 적게 먹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체질보다는 소금을 조금 더 먹는 것이 오히려 기력과 활기를 도우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자, 내가 맞는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주 이야기는 발은 이 아치가 깊으면 깊을수록 건강한데 발에 대한 모든 질병, 전조증세를 치료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음 148번째 이야기는 발질병의 전조증세편입니다. 그래서 무지외반증, 소근막류, 이 발가락 사이에 섬유증 생기는 거 이런 것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즉 족저, 근막력 등 발질병의 다양한 원인과 전조치료, 즉 전조증세가 생길 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이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면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